여권의 삼선 의원 출신인 마사 회장이 특혜 채용과 폭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역시 감찰 사항인데 마사 회장 측근 특채 막자 폭언. 김우남 마사회 회장, 여당의 삼선 의원 출신인데요. 측근 비서실장 채용을 지시합니다. 자, 인사 담당 직원이 권익위 권고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채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자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 마사회 내부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다. 권익위 채용 비리 우려 6월까지 내규 개선을 권고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 직원으로서는 권익위가 이거 하지 말라는데요. 라고 막을 수가 있죠. 자, 김 회장 측근 비서실장 대신 월 700만 원 급여받는 자문위원회 위촉이 됩니다. 김우남 회장 부적절한 언행 당사자에게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떤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채용 규정이 있는데 정부 지침에는 공개 아니면 제한경제 두 가지가 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문제된다는 말씀만 드렸고요.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법적 근거는 저 마사의 법이 우선이지. 까다롭다 자식으로 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네가 책임지 그렇게 해서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내가 11일날 장관하고 부서장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장관하고 협의할 테니까 그냥 임용 결제 다 밟아. 준비 알았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부정적 의견이 어디 있어 거기. 최고의 나쁜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공기업에 인사 논문 총책임자라는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수행을 한 줄 알아? 들어보셨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보시기에 얼마나 좀 참담하신 일입니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국민들께 온전히 드러나고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또 거기에 또 판단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좀 바꾸고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참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욕심, 탐욕,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때 아니겠어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무슨 기다려보고 인내하고 아마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이런 사안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국민께서 분노하실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단호하게 신속하게 빨리 조치하고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하느냐가 사실 국민의 보시는 또 초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고 김은남 우리 마사회 회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말씀의 스타일이 저렇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저 자체 아무리 스타일이라고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 민감한 문제들인데 이재명 기자. 측근을 고연봉 자리에 앉히려고 권익위의 권고를 들며 우려를 표했던 직원에게 폭언을 가하는 여권 출신의 마사 회장 의혹도 그렇고 서울시에 있으면서 본인이 세운 회사에 종전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계약을 따내도록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언론 보도가 날 때까지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혹 모두 다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젊은 층들이 민감해하는 이슈인데 왜 이렇게 공교롭게 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들이 최근에 많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국정 목표 과제라고 하면 바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정부의 사람들을 청산하고 법적으로 재단하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적폐 오랫동안 쌓여왔던 폐단들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측근들을 특채하고 이런 문화였던 거죠. 과거에 물론 기관장에 가면 많은 자리를 자신들의 측근으로 앉혔죠. 근데 지금 김우남 마사 회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녹취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국회의원 12년 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 특채했던 것들이 적폐인 거죠. 그걸 바로 잡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였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과연 뭐가 있지라는 근본적 의문이 드는 거고, 전 효관 문화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박정하 전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본인의 측근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고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본인의 측근에게 물려주고 다시 그 측근은 다시 서울시로 들어오고 그 측근의 부인이 다시 그 회사를 맡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게 완전 이익의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적폐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 과연 이러면서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 부동산 적폐 청산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대통령의 의지가 밑으로까지 전달돼서 과연 실행되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하는 것도 그런 답답함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아까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이제 김어준 씨가 한 22억 받았다라는 의혹은 이제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아직 TBS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할 문제 같은데 만약에 야권의 주장대로 정말로 출연료가 22억 원가량이고 계약서도 안 쓰고 구두로 지급된 거고 지금까지 지급됐던 출연료 기준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렇게 엉성하게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여권 인사들의 의혹과 맞물려서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중요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의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